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로 퇴사한 지가 3개월이 넘었네요. 지난 2월 3일자로 퇴사를 했으니까 약 3개월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일을 쉰 지는 한 5개월 정도가 되었고요. 2개월 차에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시도하려고 했던 스마트 스토어나 샌드박스 에셋 제작이 모두 실패했었죠.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살에 취업 준비를 하고 34살인 지금 9년 만에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9년 만에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제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번 취업을 하는 데는 3가지 방향을 잡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으로는 경력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금 신입이 아니라 한 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중 5년간은 한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야 경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였냐면 창업 지원을 하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작은 회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전 회사는 외주를 준다는 형식의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서류 업무라든지 관리를 하는 역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실력을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번에는 좀 작은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내실이 탄탄한 회사들이어서 나름 체계도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공기업이나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공공기관 같은 게 관료적이고 많이 보수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제 좀 그런 생활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사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여기 3가지 방향으로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도 지원도 하고 또 다른 분야 영업 같은 것로도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8일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23군데를 지원했는데 16군데가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3군데는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4군데는 아직 서류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년 전과 비교해서 취업 시장에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연봉이 9년 전과 비교해서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2013년도에 초봉을 4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그게 많이 주는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당시 중소기업 연봉이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2022년인 지금에도 2,800만 원은커녕 2,500만 원도 안 주는 회사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회사에서도 5년 동안 연봉이 매년 한 6%, 7%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도 평균적으로 3,300, 3,500만 원은 줘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회사의 면접이 그 회사의 이미지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3년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만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이 압박 면접이었어요. 면접관이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중간에 말 끊고 노려보고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것이 항상 면접하는 기업 쪽이 갑이고 취준생은 을이 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플래닛이라든지 아니면 캐치 같은 곳에서 면접 후기를 올리면서 취준생이 그 기업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압박 면접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요즘 면접을 가시면은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면접자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하고 약간 좀 대접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면접 본 곳 중에서도 아직도 압박 면접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좀 오랜만에 겪어보는 압박 면접이라서 그런지 좀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이 회사의 약간 업무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압박 면접에 있어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채용 과정이나 아니면 면접 대기실도 따로 마련하고 면접비까지 챙겨주는 걸 보면은 면접 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아요. 나름 체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에는 조금 약간 기분이 상할 뻔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분 나빴던 면접이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 7시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30분 뒤에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쎄해가지고 고민이 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 이력서를 30분 만에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상한 회사는 아닐까. 그리고 금요일 7시 반에 이렇게 면접 제의를 하는 걸 보면은 그때까지 일을 한다는 건데 여기도 또 워라밸이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면접 시간을 이렇게 상의를 하고 면접 시간을 잡았습니다. 근데 당일날 면접 시간에 면접을 보기로 한 임원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외부 일정 때문에 밖에서 못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이가 없죠. 그래가지고 한 20분 뒤에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0분 뒤에 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에 약간 조금 팀장도 아니고 사원급 직원이 저를 면접을 본 거예요. 진짜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틀 뒤에 아침 8시 예약 메일로 떨어졌다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회사가 이미 합격자를 정해놓고 저는 그냥 들러리로 면접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기분 나빴던 면접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저를 떨어뜨린 곳이 있더라도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질문이 정중하고 좀 이력서를 꼼꼼히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곳도 있었어요. 정말 그런 곳은 떨어지더라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고 다음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작은 곳인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대답도 경청하면서 듣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면접이 그 회사의 이미지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정말로 진짜 공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9년 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모든 지원이 그룹사 공채로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그룹사별로 공채가 많이 줄어들고 수시 채용하고 그 다음에 경력 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이 상반기 시즌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계속 그룹사 공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력서에 SNS와 MBTI를 묻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에 SNS 주소를 쓰는 란이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을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채널보다는 다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코인 채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MBTI를 묻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취준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아마 취업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 안 된다 싶으면은 뭐 경력 공백기가 오래 생기면 안 되니까 주변 계약직이라도 지원을 해서 입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는 지금 30회를 넘게 나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취업할 때까지는 계속 다닐 것 같습니다.